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SO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마 2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어지는 종목 중에 SO일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한번 유심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SO일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 2분기 실적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턴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은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원유를 수입을 해서 하루에 약 한 65만 BD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하게끔 됩니다. 정제를 해서 한쪽에서는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한쪽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윤활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순수 정유회사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일의 프로세스 때문에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휘발유를 포함한 정제 마진과 유가 부분, 이 두 가지가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키팩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을 때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도 발생이 되게끔 되고요. 둘 다 안 좋아지면 거꾸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소일에 관련된 키 변수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분기의 영업 실적은 1,606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가 4,500억 정도, 4,541억 원 정도에서 2분기에 1,606억 원으로 약 65% 급감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어디서 급감을 했냐 그러면 정유 부분에서 크게 실적이 줄었습니다. 정유 부분이 1분기 때 약 2,5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2분기에는 1,000억 가까이 되는 적자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유 부분의 적자 전환이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두 군데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도 85불에서 82불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정제 마진은 오히려 5불에서 0불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하락 조정, 그리고 정제 마진도 크게 떨어지면서 정유 부분의 실적이 적자로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정제 마진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전체 석유 제품, 휘발유의 수요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플랫 정도 또는 소폭의 마이너스 역성장의 수요를 보였습니다.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전체 정제 마진을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분기의 영업 실적은 다시 3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 지금 체크해야 될 변수는 정제 마진의 변화, 그리고 허리케인의 이슈, 그리고 신규 정유 설비에 대한 공급 관련되어져 있는 상황,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제 마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제 마진이 되어집니다. 2분기에 전체 마진 자체는 상당히 부진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반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러스 반전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수요 복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전체 7월 달에 석유 제품 수요가 대략 3%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 2분기에 부진했던 수요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름철 굉장히 더워지면서 난방용 연료에 사용되어지는 디젤이나 자동차 연료에 들어가는 휘발유 수요가 같이 늘어났던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이한 변화 수요가 유럽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디젤 수요가 급격하게 좀 복원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6월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금리 인하 정책을 필두로 해서 유럽 경기 복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의 제조업체들 쪽에서 설비 가동 또는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로 한 디젤을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글로벌 전체 디젤 수요를 견조하게 이끌면서 3분기에 전 세계적인 석유 제품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 자체를 하나 이끄는 게 수요 복원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허리케인이 미국에서 발생이 됩니다만 7월에서 10월 초 정도까지 7개 정도의 허리케인이 평균적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올해는 12개 이상 허리케인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5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미국의 생산 정유 설비나 원유 설비
설비에 대한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허리케인 충격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해당 부분이 아마 글로벌 정유 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아마 정유 설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정제 마진을 다시 개선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정유 설비의 신규 정설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정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분기별로 2024년, 2025년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 4분기 글로벌 신규 정유 설비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정리를 해둔 게 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올해 상반기에 특히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대형 정유 설비 정설이 많았습니다.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신규 정설 부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에 1분기나 2분기가 되면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정유 설비가 가동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올해 하반기는 특이하게도 글로벌 정유 설비의 신규 정설 압박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제 마진을 교란시키는 공급적 교란 요소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3분기에는 정제 마진 자체가 개선이 되어지는데 개선되는 이유가 수요의 복원, 그리고 두 번째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슈, 세 번째가 신규 공급 설비에 대한 교란 요소가 없다라는 쪽의 특이성 때문에 정제 마진의 복원이 점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제 마진의 복원은 4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S-오일의 정유 부분의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전사 전체적인 실적 복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게 3분기 정도의 수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특히 3분기와 4, 4분기에 긍정적인 이슈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2024년 하반기에 리스크 요소가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 리스크 요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S-오일을 포함한 특히 아시아 쪽의 정유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은 11월 5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리스크냐 그러면 정권 자체가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했을 경우에 글로벌 원유 또는 정유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변화가 기존 대비해서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재선을 하게끔 되면 에너지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오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요의 변화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일 가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오일 가격을 포함한 미국 에너지 가격을 급락시키겠다, 낮추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미국 내에서 셰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이나 셰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원유의 공급 자체가 확대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끄집어 내릴 수가 있는 첫 번째 변수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외교 정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이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지금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외교 정책의 가이던스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과정 중에 원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으로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구체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됩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생시키면서 이때부터 경제 봉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원유 수출이 제한되게끔 됩니다. 당시에 975만 배럴 정도 하루 생산했던 게 지금 900만 배럴 정도로 70만 미리 정도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의 해결이 진행이 되면 이 줄어들었던 러시아의 원유 수출 또는 생산이 늘어나게끔 복원되게끔 되는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2018년 5월에 경제봉쇄가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약 한 38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경제봉쇄가 접어들면서 최악에는 2020년도에 약 한 200만 BD 정도까지도 생산이 줄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복원이 돼서
320만 BD 정도의 원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략 한 50만 BD에서 60만 BD 정도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국가에서 원유 생산량, 공급량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정치적 이슈가 해결이 되어지면 원유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는 형태를 보입니다. 미국의 셰일 생산량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슈와 러시아와 이란 경제 봉쇄 때문에 막혀있던 원유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가 이번 11월 5일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 오일 가격의 급락은 S-오일과 같은 국내 정유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재고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 유가가 떨어졌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유 재고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의 급락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 하락은 결국 S-오일의 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어떤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수요 변화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정책 중에서는 미국의 전기차와 관련되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되어져 있는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안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연비 규제를 완화시키면 ICE라고 하는 내연기관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휘발유와 같은 쪽에 수요를 오히려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정유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 판매 여건들이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책적 변화에 트레이드 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충적인 문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오일 가격은 떨어지고 오히려 휘발유 판매는 늘어나는 Q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P 프라이스가 되는 가격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면서 정유회사들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S-오일의 실적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제 마진과 오일 가격이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정체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11월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발생되어지는 정책적인 리스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소일에 대해서 지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정유 부분의 부진 때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Q의 정제 마진의 개선 때문에 실적 복원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4분기에 접어들게끔 되면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자리 잡게끔 되고 이 대선 리스크의 가장 핵심은 오일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소위를 살펴보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정제 마진이나 이쪽 부분은 아주 견조하게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폴리티컬 리스크가 주가의 상방을 조금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주가는 복원은 되되 상방이 좀 눌려있는 형태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로 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소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터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